넘어가지고 그냥 간단히 생각해 보면 그냥 남들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남들보다 좀 더 폭넓게 생각할 수 있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영재에 가장 가깝습니다. 그러면 자, 과연 남들보다 좀 더 깊게 생각할 수 있는 그 깊이 있는 사고력을 수학을 통해서 많이 만들어줘요. 따라서 수학이 중요한 게 아니라 수학이라는 툴을 통해서 그 깊은 사고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자, 물리는 물리 그 자체의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통해서 폭넓은 사고력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그런데 자, 어머니들이 지금까지 아마 자녀분들을 다 학원에서 어느 정도 물리를 뭐 많이 수업을 진행시키셨을 텐데 어차피 애들도 물리가 뭔지 모르고 어머님들도 마찬가지로 드리는 시간과 드린 투자한 돈에 비해서 우리 애가 과연 물리 성적은 만족스러울까? 라고 한다면 아마 여기에 만족스럽다라고 대답하실 분은 한 번도 안 계실 겁니다. 그죠? 자, 그 이유는 방금 전에 답이 나왔어요. 문제는 물리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물리를 통해서 머리를 만들어야 되는데 그 작업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순수 물리 그 자체에만 포커스를 맞춰줘서 지금 수업들이 진행되어 왔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보세요. 자, 머리가 만들어진 상태에서 결국 물리를 받아들이는 사람과 물론 그것은 공존입니다. 자, 하지만 그런 사람과 머리가 만들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결국 물리를 하는 사람과 과연 누가 더 나을 것인지, 누가 더 입시에서 유리할 것인지, 누가 더 가서 잘할 것인지, 또 누가 더 거기를 나왔을 때 원하는 대학, 원하는 직업을 가질 수 있을 것인지 그런 부분에 대해서 고민을 하셔야 돼요. 따라서 자, 어머님들은 지금 우리 애가 그러면 물리를 하긴 했는데 어느 정도나 돼 있는지 모르시겠다라고 하시면은 그 앨버스 아인슈타인 박사가 이런 말씀을 하셨어요. 당신이 정말 물리를 제대로 이해했다면 자그마한 꼬마애들한테 그걸 설명해 봐라. 그 꼬마애가 그걸 이해할 수 있고 고개를 끄덕거릴 정도가 된다면 당신은 정말 제대로 물리를 이해한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어요. 저는 그 말씀에 굉장히 공감을 합니다. 따라서 오늘 집에 가서요, 어머님들이 물리에 조금이라도 그 궁금하셨던 거 자녀분들한테 물어봐서 애가 정말 나를 만족시킨다 라고 한다면 아, 우리 애는 지금까지 물리를 정말 제대로 하고 있구나 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자, 그렇지 못하다면은 결국 우리 애는 그냥 쉬운 말로 꽝이구나 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따라서 저 같은 경우는 물리 올림피아드 무용론자 중에 하나입니다. 왜냐? 물리 올림피아드와 영재학교 입시는 일단 기초공사부터 다릅니다. 쉽게 얘기하면 물리 올림피아드는 쉽게 보면 한 2, 3층짜리 그런 집을 짓는다라고 한다면 영재학교 입시는 수십 층짜리 빌딩을 올려야 되는 작업이에요. 그러면 2, 3층짜리 집은 기초공사가 하루 만에 뚝딱뚝딱 끝나죠? 하지만 수십 층짜리 집을 짓기 위해서는 기초공사만 몇 개월이 걸려요. 자,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은 생각해보세요. 자, 물리 올림피아드 끝나고 나서 영재학교를 공부하겠다라고 하시면 자, 결국 한 만큼 남는 거 아니냐라고 생각하시는데 저는 반대예요. 생각해보세요. 2층짜리 집을 다 지었어요. 다시 빌딩 짓겠다라고 한다면 그 집을 다 부셔야 돼요. 그 기초공사를 다 긁어내야 돼요. 차라리 아무것도 모르는, 아무것도 없는 그 맨 땅에다가 차라리 기초공사를 하는 게 더 빠릅니다. 그죠? 자, 그런데 자, 어머님들 욕심 때문에 우선 물리 올림피아드를 해보겠다 라고 하면 결국 애들 머리는 거기에 맞게 적응을 해버려요. 쉬운 말로 애들의 깊이가 늘지를 않습니다. 따라서 자,
애들이 받아들일 수 있는 능력이 될 때 기초공사를 탄탄히 한 다음에 거기서부터 차곡차곡 제대로 쌓아 나가야만이 입시 때 또 가서 내신 때 결국 앞서갈 수 있는 겁니다. 따라서 지금 어머님들한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지금 출제 경향 다 의미 없습니다. 자, 올해 좀 물리 조금 더 어렵다고 지금 이 동네 난리 났어요. 네, 저도 지금 전화가 굉장히 좀 많이 오고 있는데 어떻게 보면 전화가 많이 온다는 얘기는 저한테 행복할지 몰라도 결국 어머님들은 많이 불안하시겠죠. 하지만 불안한다는 것은 결국은 공부를 제대로 한 사람들한테는 정말 좋은 기회예요. 공부를 어설프게 했기 때문에 더 불안한 겁니다. 저 같은 경우도 전화 받고서 다 그랬어요. 얘들은 그러면 훨씬 더 유리한 상황이다. 왜? 애들은 제대로 준비를 했기 때문에 차라리 어려우면 남들은 그냥 100점 됐을지 몰라도 애들은 그래도 그나마 거기에 맞게 뭔가 접근을 했을 거기 때문에 분명히 애들이 유리했으면 유리했지 불리하지 않을 것이다 라는 얘기를 했었는데요.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어차피 물리 같은 경우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자, 이와 같이 그 깊이 있는 사고력을 만드는 그쪽에 포커스를 맞춰서 준비를 해 주시면 그 정도면 또 어렵지도 않아요. 솔직히 물리 같은 경우는 뭐 100% 이해 과목이라고 해서 모든 학원들이 다 말은 그렇게 합니다만은 실제로 거기에 맞게 제대로 준비가 되는 학원들은 그렇게 많지가 않아요. 이 동네 애들 지금 엊그제 봤던 그 3학년들만 봐도 기본기가 전혀 안 돼 있어요. 어머님들은 뭐 일반 물리까지 봤으니까 우리 애들은 다 정말 물리 잘할 거야 라고 하지만 실제로 일반 물리까지 봤는데도 불구하고 많은 수가 떨어집니다. 그런데 어떤 애들 같은 경우는 물리원도 제대로 안 봤는데도 불구하고 합격을 해요. 그 차이를 어머님들이 한번 생각을 해 보시면은 우리 애들 공부를 어떻게 시켜야만 하는지가 답이 나올 겁니다. 자, 따라서 자, 물리라는 것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기본기를 바탕으로 평등한 사고를 만든다라고 했는데 자, 왜 그러냐 라고 치면 물리는 1단원을 바탕으로 2단원이 만들어지고 1, 2단원을 바탕으로 3단원이 만들어지고 1, 2, 3단원을 바탕으로 4단원이 만들어지는 그런 구조이기 때문에 결국 예를 들어서 3단원을 놓쳤다고 한다면 결국 1, 2단원까지만 아는 겁니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10개 단원이 있다고 할 때 1, 2단원을 알았다고 한다면 어머님 계산상으로는 20점이 나와야 돼요. 그죠? 하지만 영재학교 입시에서는 빵점입니다. 왜 그럴 수밖에 없냐 라고 보시면 영재학교 입시 같은 경우는 전 범위에서 같이 움직여요. 물리 같은 경우가 문제 한 문제 물론 다 그렇다는 건 아니지만 대부분이 그렇습니다. 최소한 몇 개 단원이 걸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면 그 몇 개 단원 중에서 한 개 단원이라도 놓쳤다고 한다면 그것 때문에 결국 전체를 망친 거예요. 그죠? 따라서 애들이 상대적으로 수학보다 물리를 좀 더 어려워할 수밖에 없는 구조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겁먹을 칠 필요는 없어요. 물리가 수학에 비해서는 굉장히 편합니다. 또 짧은 시간 안에 제대로만 해주면 굉장히 짧은 시간 안에 다 완벽하게 끝낼 수 있는 과목이에요. 또 자, 그런 과목인데 아무튼 자, 이와 같이 그 기본 개념들이 그 기본 개념 몇 개 배제하는 그 기본 개념들을 충실히만 해준다라고 한다면 문제는 다 해결이 돼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실제 영재 기출 문제 같은 경우에서도 어머님들이 다 답을 알고 계신 문제들이 곧잘 나옵니다. 문제는 왜 그 답이 나왔느냐라고 물으면 그 답을 제대로 설명하는 학생들이 많지 않아요. 근데 그 왜를 제대로 생각하는 애들 같은 경우는 그와 유사한 기출문제가 나왔을 때 그걸 곧잘 해결해낼 수 있다라는 거예요. 따라서 자, 물리를 공부할 때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답은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설명 기준으로 봤을 때. 따라서 왜 그러냐? 왜 이 문제가 그렇게 접근해 가야만 하는가?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많은 생각들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문제를 많이 푼다고 해서 애들 물리 실력이 느는 게 아니고요. 한 문제를 풀더라도
많이 생각을 해봐야 돼요. 다양한 방법으로. 그렇게 하면은 아마 지금보다는 많이 애들 물리 실력이 향상될 것 같고요. 문제는 그렇게 접근하시는 선생님한테 맡기시면 아마 물리 쪽은 그나마 좀 많은 어머님들이 봤을 때 그 기대 충족되는 그런 물리가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기까지 마치겠습니다.